헤어진 사람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연락해도 무시당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오늘은 수많은 재회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방법, 단호한 애인도 매달리게 만드는 5가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충분히 방법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추상적인 방법이나 흔히 누구나 아는 방법들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식, 원인과 리스크를 분석을 해라. 재회를 하려면 가장 먼저 왜 헤어졌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 뭐 그냥 지쳐서 이별을 했다, 이런 분석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년간 사내 연애를 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남자친구는 항상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인사만 해도 극심하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나를 버릴 것 같아.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퇴사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별을 통보합니다. 자, 어때요? 단순한 이별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이별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상대의 의처증, 즉 편집증과 가까운 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이 사람이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남자랑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 극단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자, 만약 이런 사람에게 나 제외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러면서 질투심을 유발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올차단을 당하고 끝장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를 모르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식, 약점을 체크를 하세요. 자,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이제는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약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남자친구를 예시를 볼게요. 의처증. 자,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애착, 감정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애착이 강하다라는 건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 감정을 키우면 재회 확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비슷한 패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별 후에도 만약에 상대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이걸 리마인드에서는 이별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잊고 끊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잠수 이별을 당했다라는 건 상대가 어떤 상태예요? 멘탈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잠수를 타는 타입이죠. 그리고 상대가 헤어지고 새 사람을 만났다라는 건 혼자 있는 것, 공백기를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행동을 분석하면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공식은 바로 리스크를 낮추는 거예요. 자, 약점을 먼저 공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리스크. 이 리스크라는 건 말 그대로 재회 확률을 깎아내릴 만큼 치명적인 부분을 뜻합니다. 만약에 집착이 심한 상대라면 아까 말했듯이 질투 심리를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만약에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크게 받은 상태다, 그럼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반감만 커져요. 이제 와서? 왜? 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별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럼 기억이 흐려질 만큼 좋은 감정을 먼저 채워줘야 돼요. 감정이 바뀌게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상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걸 더 많이 불안해하죠. 하지만 이 리스크가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드디어 4단계입니다. 자, 리스크를 앞에서 이제 줄였어요. 이제는 드디어 약점을 공략해서 상대의 감정, 즉 여러분들을 다시 원하는 감정을 증폭시켜줘야 돼요. 이별 후에도 만약에 이별썸을 탔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면 상대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감정 자극만 잘 줘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자극을 주면서 상대랑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역전을 해 나가면 무조건 제외가 됩니다. 또 만약에 상대가 습관적으로 이별을
협박을 했던 사람이라면 멘탈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주도권, 선택권 뭐예요? 리마인드에서 말하는 페이스를 가져올수록 상황은 역전이 돼요. 만약에 상대가 자꾸 애매한 행동을 한다면 뭐 연락을 하다가 멀어지거나 뭐 제외할 듯 하다가 멀어진다면 감정이 굉장히 강한 상태, 호감도가 너무 증폭이 됐다라는 거죠. 이때는 상대에게 펀치적인 행동만 해도 상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공식,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배운 공식들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바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을 해봅시다. 단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공백기를 보내라, 뭐 아니면 그게 아니,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별 썸을 탄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관계를 유지한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관계 회복을 진행을 하면 돼요. 상대에게 맞춰서 거울 모드를 유지를 한다든지, 상대가 완전히 무너지게끔 만들어 간다든지,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반대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봅시다. 심리적 자극이나 타격을 사용해서 먼저 반응을 하게 만들어서 감정을 바꾸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애매하게 군다면 이거는 충분히 약점을 공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자꾸 시그널을 보낸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상대에게 자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다 잊은 척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fMRI, 뇌를 스캔을 해보면 인간이 감정, 그러니까 이별의 감정을 느낄 때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냐, 나를 뜯어내는 고통,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고통, 항상 제가 언제든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났다고 뭐 그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배운 이 5가지 공식, 뭐예요? 첫 번째 원인 분석, 약점 체크, 그 다음에 리스크 낮추기, 약점 공략,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한다. 이 5가지의 공식만 알아도 재회 확률은 굉장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보시고 여러 번 적용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